이게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 인정비율도 90% 뭐 이렇게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126%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빌라 단독 다가구가 다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 갖고 공급이 안 나와 갖고 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나오는 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이 허그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게 감정가가 보통 공시가격이 한 140에서 150% 가까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90 곱하면은, 그러니까 90 안 곱하고 이랬어요. 어쨌든 한 140에서 한 150% 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감평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 도시 보증공사 허그에서 인정하는 경우, 어. 허그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넣으면은 이게 인정을 언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이 법인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호재긴 한데 빌라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나이브한 대처다. 그냥 이거 옛날처럼 돌려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150%로 깔끔하게 하면은 끝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더 오르죠. 결국은 빌라 전세도 오르고, 지금도 이 공시가격의 126%에 맞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왜냐면 빌라도 수리 잘 된 것들은 다 잘 나가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 중과 완화 이런 거 해갖고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을 늘리려고, 공급 물량 늘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민주당 형님들이 다 반대하니까 뭐 물량이 안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거고. PF 대출로 이렇게 망해가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망해가는 데가 늘어나면은 만드는 데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업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사가 만드는 데가 줄어들면 가격이 더 오르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저출산 극복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만 보면 돼요. 이거 저출산 이거는. 이거 보시면은 신규 택지에 신혼 출산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억까지 완화한대요. 그 다음에 뭐 소득요건 2.5억으로 추가 완화.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 상향. 18%에서 23%. 신규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추가 1회. 이게 좀 매력적인데, 특공이 애를 낳으면은 출산하면은 한 번 더 추가가 된대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폐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결혼 전에 했던 청약이 당첨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좀 웃긴 거죠. 약간 리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 자산 무관 공공임대 제거의 허용.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20년 동안 공공임대에서 그냥 살게 해준다. 그냥은 아니지만 재계약을 허용해준다 이 뜻이고. 근데 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애를 낳아라, 이거 한마디로 애를 낳아라 이런데, 이런다고 애를 낳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 낳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약간 제가 보고 열받았던 건데, 어 그쵸, 여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대요. 전 육아휴직 이제 끝났는데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 지원 사후 지급금 폐지. 이게 뭐냐면 원래 150만 원 주는데 거기 37만 5천 원을 빼요. 그거를, 그리고 6개월 회사를 다니면 그 6개월치 모아요. 그러면 37만 5천 원 곱하기 6 하면은 200 얼마잖아요. 그거 이제 6개월 뒤에 주는 거거든요. 그거 폐지하고 이제 250만 원씩 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애를 낳아라 뭐 이런 거고.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 여기 있는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현황 및 개선 사항에서 소득 여건을 디딤돌 버팀목 두 개거든요. 예. 디딤돌은 뭐 이제 구입 자금이고 전세자금은 버팀목인데, 소득을 1.3억에서 2억 원 이하로 이제 늘리고 25년 이후에 출산하면 2.5억 이하로 더 늘린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 여건을
많이 이제 러프하게 바꾸는 거고,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이게 무슨 포인트도 아니고 0.2% 줄여주는 거에서 0.4%로 바꿔준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청약 쪽에서는 이제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그러니까 한 번 더 준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집이 있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여 청약 기회 활용 제고. 이게 기존에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가 이제 발표됐는데 지금 본인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를 낳게 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각종 대책이 다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볼만한 게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확대해갖고 그 공공주택 50%를 우선 공급하고 민영주택의 신혼특공 중 20%에서 35%로 애를 낳으면은 애를 낳으신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늘려준다. 그다음 민간 분양의 신혼부부 특공 비중 18%에서 23% 확대. 그러니까 이제 애 낳으면은 무조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거는 국토부에서 갖고 온 거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보면 돼. 이건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좀 재밌는 게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이용할 포인트 중 하나죠. 그다음에 뭐 신규 출산 가구 특공기 확대이고 추가 일의 허용 이거랑 그다음에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이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호형인데 상호형이 그 의료진단 나와서 말씀하신 건데 지방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계획은 지방도 한다 이 뜻이에요. 일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정책 내용은 기업형으로 이제 임대를 준다 이거죠. 예. 기업형 이제 임대를 주면은 이제 약간 리츠 같은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기업이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거를 쫙 사가지고 그걸 임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뭐 세제 혜택 같은 걸 주겠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 투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 계획은 이렇게 돼서 2030년 입주 시작. 딱 하나라도 되면은 성공입니다. 선도지구 사업 전세시장 영향은 이건 뭐 당연히 안 오른다 좀 덜 오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답이 없고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입장은 민간주택보다는 기업형으로 간다. 장기 임대시장 활성화가 전세제도 제한이다. 뭐 이런 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상호형 뭐 나와서 한 거 본 거. 뭐 역세권 용적률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은 350m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 역세권 등은 해당 정비구역의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는 지역에 1분의 2 이상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세권은 뭐 여기 뭐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구 중심이 있고 뭐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이 있어가지고 지구 중심은 250m고 뭐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은 여기 350m라 이게 뭐 이렇게 써는 건데 3도심 7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구 중심 및 여기 뭐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심 광역 지역 중심 여기까지는 350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뭐 사업성 보전 개수 도입 이거는 한마디로 허용 용적률을 40%까지 늘려가지고 분양 물량이 여기에 비해서 10% 늘어났잖아요. 임대 물량은 지금 10%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업성 증가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성 보전 개수 도입 이런 게 나왔고 이건 뭐 이건 이제 아까 역세권인데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지역으로 뭐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우선 검토하되 대상지의 중심지 위계 뭐 인근 지역의 용도 지역 뭐 개발 계획안 등을 고려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해당 지역이 간선 도로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대요. 그래서 이 간선 도로변까지 체크해가지고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용적률인데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법정 용적률이 있는데 이게 3종이에요. 그래서 우수 디자인 친환경 건축을 하면 20% 주고 그다음에 상한 용적률 여기서 20% 늘어날 때 이제 기부 체납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통 땅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0%에서 300% 늘어가는데 이제 반띵을 임대랑 분양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먹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75%예요. 물론 거기서 10% 정도는 대지 지분을 또 국가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거 말씀을 드렸고 정책 부분 뭐 이렇게 다 말했고 말이 엄청 빨랐네요. 네. 이것만 보면 끝난다. 9시 33분이네요. 이게 뭐 볼까? 이거 뭐 보시죠. 뭐 서울 전세 비중 보시면은 이게 5월 거까지예요. 60% 가까이 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펼쳐졌다? 전세가 월세보다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전세보다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님들이 월세로 가시면서 전세가 폭락, 매매가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60% 정도면은 뭐 전세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빌라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빌라 시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빌라 거래량 보면 지금 폭망 수준이란 말이에요. 22, 23, 24. 24는 뭐 당연히 지금 5월까지 것뿐이 체크가 안 됐는데 23년에 폭망했잖아요. 원희룡 신지장님의 역할이 컸고 이렇게 되면 빌라에서도 임대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당연한 거고. 근데 빌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월, 2월에 좀 비수기고 뭐 3월부터 좀 늘어나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12월, 1월, 2월은 좀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건 뭐 이제 전세 비중인데 이게 빌라 전세 비중이에요. 아파트는 60%가 넘었잖아요. 지금 빌라는 굉장히 부진해요. 이게 전세 사기, 그다음 빌라왕 이슈, 그다음 원희룡 장관님의 약간 공시 가격의 126% 적용 뭐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50%가 다시 넘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빌라 가격은 사실 제가 원희룡 장관님 정책 나왔을 때 24년 하반기가 되면은 빌라도 전세 움직이고 매매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거 기준으로 그 이유는 당연히 아파트 쪽에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오르면은 빌라도 결국 따라 올라요. 시간의 문제고 뭐 이건 뭐 이건 뭐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별 평균 연령인데 이게 보시면 화성시가 제일 적잖아요. 이게 만약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은 연령수가 적은 데가 또 투자하기 유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 강남, 서초, 송파가 좀 적고요. 참고로 여기 경기도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동은 시흥시의 백오동이에요. 제가 살았던 데인데 백오동 가면은 밖에 나가면 다 20대밖에 없어요. 제가 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 웃겼고 어쨌든 이건 이제 나이별 순자산인데요. 지금 30대가 여기에요. 근데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를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자산 상승을 많이 발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개 텔레방 하는 이유도 뭐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산 같은 경우 뭐 올해 추가 투자 계획 1순위 자산이 부동산 같은 경우 뭐 강남 3구 그다음에 강남 3구 왜 이렇게 되는데 강남 3구가 좀 높고 그다음에 뭐 채권 이거 이제 여기서 체크한 거죠. 강남 3구랑 강남 3구 외에서 체크한 건데 보시면 어쨌든 부동산이 좀 높고 그다음에 주식이 좀 낮아요. 이건 약간 금투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이 한국인들한테 여전히 가장 높은 투자 선택지 중 하나다. 그래서 부동산 쪽 계속 관심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인구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당연히 인구수가 유리한 지역이 투자하기 유리하다. 그렇고요. 뭐 왜냐면은 당연히 전세가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뭐 이거 회원 모집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